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소폭이지만 기대감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이 끝나간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1단계 무역 협정에 대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요구하는 부분,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어떤 중론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들은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 이야기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바이코리아로 돌아온 외국인, 코스피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까, 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까, 이런 얘기들. 이제 연말쯤 다가오니까 올 한 해 동안 투자자들은 어떤 성과를 거뒀나 궁금해질 시간이 됐기도 했습니다. 생각하시는 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이 잘 안 났고요. 외국인들은 수익이 좀 잘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이코리아, 한국을 계속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런 움직임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주가 살짝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12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국정원을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네, 물론 이제 저는 새벽에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좀 어두운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지만은 이제 겨울이 다가오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해가 안 떴어? 이런 느낌들. 네. 보통 이제 6시 경우 넘어가면은 아침에 여름철 같은 때는 화나죠. 근데 지금은 한밤중 같은 그런 느낌들이 계속 있네요. 시장은 일단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우리한테 바짝 다가와 있을 겁니다. 어떤 시장이요? 상승세의 기운들이. 언제 이렇게 올라왔어? 네, 이런 느낌들이 지금 갖고 계신다라면 시장에서 약간 멀어져 있었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장은 우리한테 말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말하지 않고 움직이거든요. 나 이제부터 올라간다 준비해 이런 얘기들 안 해주거든요. 불친절합니다. 왜? 시장은 모욕의 달인이기 때문이죠. 계속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모욕적인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은 모욕의 달인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요.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시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시장과 함께 같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부터 시작해서 미국 증시 아주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고요. 미국 증시가 계속 승승장구 상승세를 보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단 시진핑 국가주석, 즉 중국 주석의 미국 방문에 대한 소식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 이것은 이제 해결의 가능성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그쪽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1단계 무역 협상에 대한 서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할 것이다. 또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치 매체인데요. 이제 폴리티코라는 이 정치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시진핑이 1단계 무역협정 서명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 농산물에 대한 구매를 늘리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에게 12월 중순에 부과 예정인 관세와 지난 9월부터 부과된 관세의 철폐를 요구했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들면은요, 지금 보면 이제 미국은 중국에게 계속적으로 관세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죠. 25%대, 30%대, 이렇게 관세를 해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본다라면 이제 12월 달부터는 또 더 큰 관세를 매길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화웨이에 대한 압박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굉장히 버거운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고요. 우리가 분석하는 부분에 의하면 중국의 이러한 관세 폭탄에 대해서 중국이 대항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환율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제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미국이 딴지를 걸고 들어오죠. 네. 너희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라든지 등등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이 많이 수세에 몰렸었고요. 또 설상가상으로 이제 미국도 약달러 기조가 지금 금리 인하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어떤 공격도 먹히지 않게 되는 상황이 좀 벌어졌죠.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의 성장률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서로 양보하는 정도의 어떤 그 모양새를 통해서 이런 무역 전쟁을 끝내자라는 그런 쪽에 이제 합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되죠.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뭐 중국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미국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협상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반겼으리라 생각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역 분쟁을 이겼다, 승리를 이끌었다는 어떤 업적을 남겼을 테고요.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 이제 떠받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 시진핑은 시진핑대로 미국이란 나라와 대등한 입장에서의 어떤 협상, 대등한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인민들에게, 중국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식의 어떤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근데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죠. 중국이 이번에 심하게 깨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건 이번에 그 칠레에서 있었던 그 예정되어 있었던 그 정상회담이 이제 무산이 되면서 이제 안개 속으로 다시 들어갔었는데, 중국이 먼저 이제 마카오에서 다시 열면 어떻겠느냐. 사실 이 이야기는 중국이 굉장히 원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 무역 협상을요. 그래서 마카오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고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거 안 돼. 마카오 이제 중국 가서 안 할래. 너희들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와라. 시진핑 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와이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일단 미국 내에서 우리가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시진핑이 이쪽을 이제 수용을 하게 되면서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된다는 것은 중국이 그만큼 뭐 많이 급하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안에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철폐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확고한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부터는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경제 성장률, 새로운 국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을 거라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번에 합의가 성사가 된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미국이 중국에게 매긴 관세가 낮아지게 될 테고요. 뭐 중국도 역시 뭐 마찬가지로 미국에게 농산물도 많이 사들이게 될 테고, 또 여기 협상 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과거의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회복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서로에게 매겨놓았던 그런 관세 이런 것들을 뭐 지금은 연기해 놓은 상태지만 협상이 들어가는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철폐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네, 미중 무역 협상이 끝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별 문제 없이 시장의 상승 랠리에 힘을 계속 보태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 이제 이런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변수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첫 번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해소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고요. 또 한일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이런 내용들이 해소가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북한과의 어떤 부분에서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또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불확실성으로 나오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두 개씩 해소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시장이 온다라면 여러분들 물러서선 안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말쯤 되면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종목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많이 산 건 무엇인가? 수익률은 어떻게 됐는가인데, 항상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정말로 처참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종목의 수익률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게 정말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개인들은 항상 손해만 보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더라고요. 하반기에 개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니까 호텔신라, 그리고 뭐 LG화학, 포스코, 뭐 현대차도 있었네요. 그 다음에 LG전자, SK텔레콤 등등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손실이 가장 큰 종목들은 호텔신라가 마이너스 20%, 그리고 LG디스플레이가 마이너스 23%, 휠라코리아가 마이너스 24%.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평균 종목들의 수익률을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16%가 나왔다라고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그리고 네이버를 많이 샀네요. 네이버가 근데 수익률이 굉장히 크네요. 43%가 나왔어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에 외국인들이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이 수익률은 11.7%의 평균 수익률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개인들하고 외국인들하고의 어떤 대형주 위주의 어떤 모습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은 다 합쳐버리게 된다면 이제 이런 수익률의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뭐 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놀랄 것도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계속적으로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대형주 위주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삼성전기라든지 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의 어떤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증시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시장이 조금 회복되는 느낌을 보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외국인과 다른 노선을 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코스닥 쪽에 신용이 많이 증가했다는 소식도 지난번에 알려드렸지만 이렇게 그 단기적 급등주, 중소형주의 그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 뉴스나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달리는 경우가 좀 생겼고요. 또 한 가지 본다라면은 이제 대형주 쪽에서도 뭔가 조금 자극적인 것들이 있죠. 조금 뭔가 변화가 조금 더 잘 나왔던 것 또는 기대감이 좀 이제 이런 뉴스나 재료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개인이 매수한 종목들은 또 외국인들이 팔아야 되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파는 종목들은 또 개인이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는 이제 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개인도 같이 사고 있다. 사실 이럴 일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수급은 돌아다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한정되어 있는 거. 즉 100이라는 숫자가 너도 사고 나도 사고 그러면은 이게 뭐 파는 사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그 편이라는 것을 나누게 된다라면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고 또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사고 이런 형태의 수급 움직임이 나와서 항상 이런 식의 집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의 특징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때는 대체적으로 지수가 끌어올려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주가를 상승시켜서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겠죠. 자, 이러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매수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거죠. 바이코리아. 도대체 왜 바이코리아가 나오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앞서 잠깐 이야기해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를 둘러싼 전체적인 이슈, 이벤트들이 많이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그 다음에 한일 관계, 대북 관계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좋아지고 있다. 거기에다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도 물론 지금은 되게 경제 어려워요. 상황 안 좋아요.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경제 상황은 더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 뭐였어요? 미중 무역 분쟁이었죠?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체감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안 좋겠습니다만 저점이 지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좋아지게 되고 아직까지는 내가 안 좋았다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도보다도 올해가 더 나은 그런 수준을 보이게 될 것이다.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나은 수준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적어도 생길 수 있는 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고 또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보다 이머징 마켓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졌고요. 또 우리나라 그 이머징 마켓에 있는
그런 국가들의 주가 상승률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18위인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20개국 상승률 중에서 18위 정도 했다고 하니까, 보면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국가, 그만큼, 어떤 그 매수 매력도가 높은, 또 기대 수익률이 높은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온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보시면은 뭐 저점 대비해서 수익률이 이미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구간이 될 테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점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그만큼 매력적인 요인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투자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수급의 동향과 시장에 대한 상황들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나서신다라면 아마도 좋은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바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북한 관련한 이슈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김정은이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그런 남측 시설들을 금강산에서 드러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죠. 사실 그 이야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들이 아주 그냥 큰 폭으로 하락하고 난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으셨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 과연, 남한의 어떤, 우리나라의 도움이 없이 북한이 독자적으로 관광시설을 개발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할 수는 있겠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금강산이라는 곳을 외국에 개방한다? 얼만큼 알려질 수 있겠는가? 누가 금강산을 통해서 갈 수 있겠는가? 실제로 금강산이라는 이제 이런 상징적인 의미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게, 많은 거거든요. 아마 북한도 그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금강산을 관광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남한을 상대로 관광을 이제 영업하겠다라는 의미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금강산 개방해가지고 물론 외국에도 사람들이 올 수 있겠습니다만 뭐 미국 사람한테 홍보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사를 하겠다는 건데 남한의 도움이 없이는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시설을 북한 걸로 다시 지어라라고 하더라도 남한의 도움이 여기서는 꼭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북한 입장에서 일단 미국이 지금 가하고 있는 제재들 이런 것들이 상당한 타격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그 포지션을 지금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을 때는 중국 편에도 들었다가 미국 편에도 들었다가 하면서 자기의 실리를 찾는 모습이 좀 나왔을 텐데, 미중 무역관계가 해소가 되는 과정, 즉 중국의 어떤 패배로 지금 결론이 지어져 있는 어떤 과정 속에서는 이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에 붙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물론 관계를 깨뜨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미국과 어떤 협작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원이죠. 국가정보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12월 달에 하는 것으로 일단 목표를 잡고 지금 실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간첩을 통해서 들어왔던지 어쨌든 이런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렇다라면 이제 북한과 관련한 이슈들은 또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이 미국과 이제 북한과의 어떤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것이 공교롭게도 이제 미중회담 이런 것들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미중 간의 협상이 잘 된다라면 북한 역시도 미국과 협상을 빨리 끝내기 위한 또는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바로 보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중국과 미국의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북한도 계속적으로 계산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1차 협상이 된다라면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 것이고,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도 이렇게 끄집어내는 상황이 됐고, 또 북한도 어느 정도 자기 편으로 이제 포섭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면, 지금 트럼프의 업적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런 실리를 모두 다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만약에 협상을 하게 된다라면, 이번에는 좀 스몰 딜 정도가 좀 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비핵화가 된다라면은 너희들에게 전폭적인 지지해주겠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면 우리도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만 하겠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성이 안 찬다라고 했었던 게 지난번 협상에서 이제 결렬이 됐었던 부분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키는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이 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남북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북미 회담 이후에 또 이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들 놓고 보면 약간 불확실하다라는 느낌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즉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형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요, 시장에 악재가 뭐가 있죠? 라고 생각할 때, 악재가 없다는 것에 일단 반응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별 문제 없어요? 악재 없어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분위기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정리해보면은요, 시진핑이 미국을 간다. 자,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해소가 될 것이다.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다우지수가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또 찍고 있다. 이런 느낌들 계속 여러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쪽에 매수자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확장할 때는 지수가 상승 흐름을 계속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남북 경협주들도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12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런 국정원의 소식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개선됐죠. 여기에다가 한일 관계도 개선될 것이다. 지금 악재 나와 있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장 분위기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볼까 에헴 하면은 늦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많이 올랐다는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되겠죠. 아무리 바닥에서 움직이더라도 단기에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 또 내려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엇박자 잘못하면 바닥에서도 물리게 되고 재미없는 주식 투자다 떠나게 되면 그 이후에 주가가 완전히 상승하는 그런 상승 형태의 장세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자자가 시장 가격 변동에 관심을 두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또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관심이 지나칠 경우 투기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자, 이 이야기는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관심을 주지 않으면 또 시장에서 언제 멀어질 수 있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시장 분위기 요즘에 계속 좋기 때문에요. 네, 느긋하게 시장을 즐기시고 수익을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강력하게 기원하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